네, 강프로입니다. 올릭스 보겠습니다. 올릭스. 자, 올릭스 최근에 주가 엄청 좋죠. 그쵸? 뭐 앞으로 빅파마와의 계약건, 그리고 지금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거,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다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올릭스뿐만 아니라 보세요.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그쵸?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군들인데 지금 어때요? 전부 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어요. 24년도에 시장 안 좋았습니다. 근데 바이오 종목군들은 어때요? ABL 바이오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었지만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주도했지만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낸 종목군들 중에 하나고, 많이 올랐지만 25년도에 기간 조정을 충분하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2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ADC 쪽인데 이쪽 관련해서는 설명하기 시작하면 올릭스에 대한 설명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영상은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가격대를 지켜온 결과 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올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좋아졌었던 부분은 24년 초반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거의 얼마입니까 이거? 여기 8,000원인데 10,000원으로 잡을게요. 지금 거의 한 9만 원 정도 되니까 9만 원에서 등락 보이고 있죠? 어때요? 9배, 한 10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인데 2조라고 잡고 2천억부터 1조 8천억 정도, 한 10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고평가 논란이 나옵니다. 근데 무조건이에요. 주가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간다. 왜?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제2의 펩트론이다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 그냥 싹 다 빼고, 어떤 호재 때문에 간다, 이것 때문에 간다, 저것 때문에 간다, 이런 거 싹 다 빼고요. 올릭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래 가치가 좋아져서입니다. 호재거리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자, 보세요. 기관이 대량 매수한 점, 그리고 외국인도 대량 매수한 점, 수급상의 이점 다 좋아요. 근데 이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 뭐 빅파마와의 계약들, 뭐 로레알이나 릴리나, 그쵸? 이쪽에 대한 뭐 마일스톤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자, 내용을 한번 보고 가면 이 내용인데 보세요. 일라이 릴리와 로레알로부터 선급금 규모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총액은 2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200억이 높죠. 근데 시가총액이 이미 1조 7천억까지 올랐다니까요. 2천억이었을 때 선급금으로, 그쵸? 마일스톤 대금으로 200억을 받았다 그러면 적지 않아요. 시가총액 2천억 기업이 200억을 그냥 현찰로 꽂았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 2조인 이 상황에서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건, 즉 주도주가 됐었던 첫 번째 기간은 24년 9월과 10월인데 그 이후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쵸? 한 번 점프. 이때도 주가 상승 보세요. 이때부터 보면 3만 원부터 얼마예요? 6만 원. 한 100% 정도 올랐죠. 근데 이 고가에서 매물 소화를 전부 다 받고 나니까 또 점프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릭스가 앞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된다, 이건 100%의 확률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맞는 게 그게 주가가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실적이 좋았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면 24년도에 주가가 8배 올랐습니다. 그쵸? 여기 신고가 구간 23년도에 만든 거 빼고 어때요? 거의 한 10만 원 이하였어요. 신고가를 만드는 이 시점에는. 그쵸? 한 9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주가 올라갈 때 어때요? 50만 원까지. 8에서 9만 원 정도에서 거의 한 4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면 7배에서 8배 정도 주가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실적에 대한 증가 폭을 보면 그 정도 좋아진 게 맞죠. 근데 알테오젠은 코스닥에서 1등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25조나 돼요. 근데 24년도에 영업이익 어때요? 250억입니다. 지금 25년도니까 25년도 예상치는 어때요? 1,500억이에요. 자, 2,500억 잡았을 때 PER 기준에서 몇 배입니까? 100배예요, 100배.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24년도에 이렇게 8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안 빠졌다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조정을 받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등락 구간이 있으면서 매물을 다 받아 먹은 거예요. 이만큼 7배, 8배 정도 상승한 이 구간을 다 먹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걸 다 먹고 나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내용 한번 보세요. 그렇죠? 동일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매물 소화 과정을 이미 25년도에 다 받은 상황이고요.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이슈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고 시세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근데 이 돌파하자마자 어떻게 나와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세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제가 실제 어떤 정도까지 매매가 진행이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HLB 보세요. 이거 키움증권에서 사용하는 0606 화면인데 내가 매매한 타점이 다 나오는 겁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한 번쯤 보고 가세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HLB를 공략한 결과 어때요? 18%, 13%, 31%, 이건 24년도. 그쵸? 24년도 여기 하한가 사태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어때요? 다시 21%대. 24년도입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알테오젠 한번 보자고요. 보세요. 24년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의 매매 구간을 잡죠. 이랬을 때도 제가 여기 보면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왔었던 거고, 25년도 들어서도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별로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쭉 올려서 보면 30%대 7월 28일입니다. 25년도 이렇게 시세 구간이 나온다고요. 바이오 다른 거 하나 볼까요? ABL 바이오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 잡죠. 어떤 식의 방식이든 매매를 하더라도 신고가부터 시세 구간이 나온 결과 70%대까지 수익 구간이 커진다. 올릭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가격을 버텼다는 건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호재가 이래서 좋습니다.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제2의 펩트론 이런 것들 싹 다 무시하세요. 시세가 그걸 다 말해주는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빠질 것 같았으면 여기서 특허 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가격 버티죠. 왜 버틸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강남으로 갈 수 있는 GTX가 생기는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GTX가 한 5년 걸려서 짓는다고 칩시다. 근데 5년 이전에 그 근처,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다 올라요.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올릭스 마찬가지고요. 알테오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화 오션 같은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이런 것들 보세요. 전부 다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 나오죠.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 나온다고요. 이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첫 번째 시작점은 모두 신고가다. 이 각자의 호재는 다 다르죠.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고, 이것 때문에 올라갔고, 저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 내용은 다 달라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신고가 이후에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 선반영 때문에 그래요. 올릭스 실적 뭐 볼 거 있습니까? 이따가 제가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올릭스도 이제 다음 주에 조정 거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 확인되는 그 순간 매매 구간 잡을 거예요.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걸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내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아니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싶으면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알테오젠에서도 나오고 있고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선반영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올릭스 기준에서 뭐 기술 이전 대금, 마일스톤에 관련된 거, 임상 결과에 대한 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뭐 리포트들 다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세를 어떤 부분으로 판단하고 확인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시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보세요. 9월 5일 금요일날 장 끝나고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좋죠.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엄청 많이 올랐죠.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30조 이상 떴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는 이제 시작이에요. 왜? 이제 신고가 구간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이거 봐서 그렇지 여기서도 신고가 구간이었어요. 올릭스 기준에서 봤을 때 한 요 정도 움직임밖에 나오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미증시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박살났고 금리 인하로 연결된다.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성장주들의 할인 요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 금리는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거든요. 이걸 기준해서 이자율이 산정이 되니까 그럼 이자율이 낮아진다? 당연히 주식 쪽으로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그렇죠. 자금의 흐름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어때요? 무조건 주도주만 매매해라. 주도주는 뭐예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방산 이 안에서만 매매한다. 이 모든 내용들을 올릭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실시간 타점이라 그랬죠?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화면인데 어떻습니까?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죠.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몇 프로까지 올라가요? 70%대까지 올라간다. 아까 전에 제가 하나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산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수익 구간 엄청나죠? 117%, 8월 19일입니다. 그쵸? 내려보면 어때요? 151%, 7월 28일이에요. 또 내려보면 188%, 7월 1일입니다.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모두 잡았고 돌파할 때 또 매수했으며 올라왔을 때는 분할 매도를 했고 반등 확인되는 구간마다 다시 매수권을 잡고 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한 결과 최근까지도 수익 구간에 있다. 하나오션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그리고 또 매수, 매도. 어때요? 신고가 매매한 결과 올해 초 25년 2월 달에 57%의 수익 구간 그리고 쭉 올라와서 다시 신고가 구간을 공략한 결과 여기 8월 11일 날 33%의 수익 구간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올릭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뭐 비만 치료제 뜨고 있다는 거 다 몰라요? 그쵸? 임상 결과 좋은 거 다 모릅니까? 앞으로 나올 거 좋게 나오겠죠. 그러지 않았다면 주가가 안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죠?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쵸? 이건 뭐예요? 세력들의 매집은 올라갈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하는 게 신고가 매매예요. 그리고 이런 신고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주도 섹터를 어떤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하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올릭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신고가 봐야 된다 그랬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올릭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조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오션 이렇게 잘 가는데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구간별로의 조정이 있습니다. 이건 왜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 이격 조정이 필요할 땐 언제예요?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다. 신고가 이후에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자. 그럼 이격 조정이 나와야 되는 지금 올릭스의 상황은 그냥 올라간다 보유하세요. 물량이 내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다. 막 몰빵해 놨다. 그럼 어느 정도 차익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락하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타점 잡는 겁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무조건 주도주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하고요. 시키는 것만 해라.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 모든 내용들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리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 안 받아요. 무엇보다도 올릭스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